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지수 짧게 얘기해 드릴 거고요. 크게 얘기할 건 없고, 지수 그냥 체크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대선 정책주들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지수는 크게 뭐 급락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미국도 신고가가 잘 나오고 있고, 비록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신고가를 따라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죠? 네, 급락이 나오진 않고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지수가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성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테마주들이 이제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고, 기존의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이 좀 안 나온 면들이 많았었는데 슬슬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엄동선언 끝나고 나서, 그죠? 지금 이제 겨울에 그 초입에 있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한겨울, 그죠? 네, 혹한이 이제 지나고 혹한기를 지내고 엄동선언 끝나고 이제 땅에서 새싹이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보이는 뭐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굉장히 추운 그 겨울을 보냈는데 봄이 오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네. 봄이 오는 게 보인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목들이 이제 하나 둘씩 올라옵니다. 네. 이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보면은 이제 뭐 그죠? 네. 지천에 꽃들이 펴 있겠죠. 네. 그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상승을 준비하는 대선 정책주들 얘기를 오늘 왜 하려고 하냐면, 오늘도 그렇고 특히 어제도 그렇고, 네, 주변 분들이 자꾸 물어봐요. 네. 뭐냐면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원래는 홍준표 씨 지지율이 과거에는 굉장히 낮으셨는데 요즘에 많이 높아지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가 될지를 모르겠으니까 되게 막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씨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기요, 윤석열 씨가 되면 홍준표 테마주 끝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막 걱정돼갖고 막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이제 홍준표 씨가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물어봐요. 홍준표 씨가 되면 윤석열 씨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막 그래요. 네.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드리려고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네.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뭐 늘 얘기를 많이 해서 크게 질문이 없는데, 문자반 회원들은 질문이 이제 들어오시죠. 그죠? 그리고 여기 무강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궁금해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한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방송은 뭐 외우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듣다가 졸리시면 그냥 푹 주무세요. 그냥. 네. 주식하시는 분들이 보면 항상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푹 주무세요. 하다가 졸리면 그냥 푹 주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지수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크게 뭐 저기 할 건 없어요. 딱 보시면 어때요?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인데 되게 맛없게 생겼죠. 네, 되게 맛없게 생긴 음식을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어때 보이세요? 맛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뭐 왜 음식도에 보면 되게 막 그 먹음직스러운 막 군침이 도는, 그죠? 막 땡기는 음식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맛없는 음식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그렇게 차트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자꾸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자꾸 보시면 눈 베려요. 네. 우리나라 증시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 차트를 보고 있으면은 입맛이 싹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네, 맛없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코스닥 지수는 뭐냐면 그나마 좀 나요. 네. 방향이 그래도 그죠? 대충, 그죠? 네. 대충 선을 그어도 이 방향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원래 가는 게 주식시장이니까. 코스닥은 그나마 좀 그래도 좀 먹음직스럽게 좀 생겼죠. 그죠? 네. 입맛이 좀 땡기게 생겼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음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지수가 살짝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갈 때 테마주들이 이제 스물스물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인들의 또 수급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종목들도 이제 본격적인 반등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이 이제 움직여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을 주는 종목들도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수익을 아무튼 많이 내시면 돼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수 얘기는 이게 다예요. 그래서 뭐 크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고, 나중에 좀 지수가 약간 변동성이 나오거나 중요한 이슈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미국에서 저기 조만간에 그 채권 매입하는 걸 좀 축소를 할 겁니다. 채권 매입 축소.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얘기가 나오면 또 이제 연말에 또 테이퍼링이 어쩌고 저쩌고 미국이 금리를 조만간 올릴 건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안 그래도 이제 서민 경제와 각종 이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의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들 거고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지금 되게 힘든데 더 힘들어질 거다. 즉 우리는 망할 거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 순도 안 쉬고 쭉 얘기하죠. 주식하면서 외웠어요 그냥. 네. 기사가 뻔해요. 네. 나중에 전문가 그만두면 기자나 할까봐요. 경제 기자. 대충 이런 뭐 무슨 기사 나올지 대충 알거든요. 대충 써주는 거죠. 그런 거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기자의 무슨 그런 자질이 있다는 게 아니라 뻔하다는 얘기예요. 맨날 그냥 그 기사예요. 네. 기사도 되게 맛없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조만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를 뭐 올릴 건데, 뭐 그 전에 단계가 뭐냐면 자산 그러니까 채권을 매입하던 걸 그 양을 축소하는 게 있어요. 네. 그것도 이제 유동성을 확대시켜주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제 요런 유의 뉴스가 나올 테니까, 이런 유의 뉴스가 나오면 그냥 못 본 척 하시면 돼요. 아셨죠? 못 본 척 하시면 돼요. 네. 모르쇠로 일관하시면 부자 되실 겁니다. 그런 뉴스 보면서 연말에 조정이 올 거다, 내년에 우리나라가 더 힘들어질 거다, 그 말에 속으시면 절대 부자는커녕 돈을 절대로 벌 수 없어요. 푼돈도 못 벌어요. 네, 그런 뉴스 보시면 모른 척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자, 그 얘기 해드렸고, 조만간에 이제 그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대선주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한번, 자, 요번 주에 이제 그 내일 모레죠. 그죠? 금요일 날 이제 윤석열 씨냐 홍준표 씨냐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국민의힘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아요. 네. 둘 중에 누가 될 것 같으세요? 네. 누가 될지 찍지 마시고, 그죠? 네. 그럼 또 정치적인 방송으로 흘러가니까. 네. 나는 윤석열 씨가 될지 홍준표 씨가 될지, 아니면 뭐 유승민이나 원희룡 씨가 될지, 뭐 그럴 가능성은 낮죠. 두 분은 좀 지지율이 좀 낮으시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될지 홍준표 씨가 될지 잘 모르겠다 1번, 아니야 난 확실히 알겠다 2번 찍어보세요. 모르겠다 1번, 확실하게 알겠다 2번 찍어보세요. 확실히 아시겠어요? 저 좀 알려주세요. 네. 확실히 아신다고 하시면 저한테 좀 연락 좀 주세요. 네. 저도 누군지 궁금해요, 그죠? 네. 잘 모르시겠죠, 그죠? 모르신다고 찍으신 분들도 많고, 그죠? 네.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드렸냐면, 대선 테마주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수익을 좀 내보시려고 이제 베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결론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누가 되든지 상관없어요. 저는 그 생각을 갖고 종목을 추천을 했고, 예, 저희 방은 다 갖고 있어요. 윤석열 씨 것도 사놨고요, 홍준표 씨도 사놨고, 이재명 씨 것도 사놨어요. 갖고 있어요. 되게 여유 있죠, 그죠? 왜 그러겠어요?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 사놨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 소리야 할 텐데, 대선주 뭐 1년, 1, 2년 한 것도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했거든요. 대선주만 한 20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별의별 꼴을 다 봤기 때문에 대선주로 살 때 이 사람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사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네. 이 사람이 안 될 거다라는 전제도 깔고 산다니까요. 대선주 한 20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별의별 걸 다 해봤거든요. 네. 이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당연히 이 사람이 될 거다, 이 사람 관련주로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거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이 사람이 안 될 것도 생각해서 사요. 왜냐면 윤석열 씨가 되느냐 홍준표 씨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력이 매집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쭉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지금 얘기를 해드린 거거든요. 네. 결론은 뭐예요? 누가 되든 상관없다. 왜냐하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대통령 누가 될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누가 될지 알면서 대선주를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든 세력이 매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윤석열 씨냐 홍준표 씨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자꾸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둘 중에 누구냐 이걸 이제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맞힐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이상하게 주식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했어요. 무조건 무조건 민주당이 돼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이번엔 보수가 돼야 된다. 아니면 무조건 중간이었던 옛날엔 중간이었거든요. 안철수 씨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식을 저도 했었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하도 많이 겪다 보니까 그 이상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죠. 누가 되든 상관없는 거 이런 거랍니다. 자, 이 얘기를 이제 쭉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대선주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냐 홍준표 씨냐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그걸 맞추려고 하니까 그죠? 네, 안 맞춰도 되는데 자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그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겠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씨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홍준표 씨 걸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되면 홍준표 씨 거는 다 하한가 하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거 폭락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서워하시는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고, 홍준표 씨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그럼 윤석열 인맥주하고 정책주는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죠? 이재명 씨 거 갖고 있는 분들은 이재명 씨 감옥 가는 거 아니냐. 네. 여태까지 정치권 돌아가는 거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옥 가야 될 사람들 감옥 많이 안 가고 아직도 그 정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맞으면 7번 찍어보세요. 네. 민주당이건 보수건 정의당이건 네.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인데 감옥 안 가고 정치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찍어보세요. 네. 그죠? 맞죠? 그죠? 네. 감옥 안 가신 분들 많아요. 진작에 가야 되는데 많다니까요. 네. 감옥 가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들을 모르겠어요. 정치 얘기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걱정들을 너무 지금 많이 하지 마세요. 감옥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근데 감옥이 그렇게 쉽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일반인들이 죄를 지으면 금방금방 바로바로 잡아가던데 이분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네. 다 문제가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정치인 중에 문제 없는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얘기는 들어온 얘기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네. 7번을 많이 찍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 씨 쪽은 아무튼 대장동 화천대유 이런 얘기가 있죠. 근데 잘 보세요. 현재 이 종목들 이 사람들의 대장주들이 뭐 하고 있는지 아주 짧게 보여드릴게요. 주식을 보면 주식은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월드컵이 이제 시작이 되면 또는 시작되기 전에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영국에 있는 유명한 도박 사이트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런 거 꼭 나오죠? 그걸 이제 주식시장으로 바꾸면 이거예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대선주를 보면 종목들 흐름을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네. 윤석열 씨 테마주 중에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게 애니농률이죠. 애니농률이 지금 뭐 하고 있나요? 200에서 하나만 놓고 볼까요? 네. 뭐 하고 있어요? 열심히 떨어졌다가 방향 틀어서 열심히 돌고 있죠. 이게 세력이 나가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들어온 걸로 보이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네. 도움을 드릴 테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으로 이제 돌리고 있는데 이게 세력이 나가는 걸로 보이세요? 들어오는 걸로 보이세요? 자, 애니농률이죠. 그 다음에 위주코프 몇 개만 더 볼게요. 자, 세력이 나가는 걸로 자 이것도 떨어지다가 주가를 돌려세우고 있죠, 그죠? 네. 방향을 틀고 있는데 세력이 나가는 걸로 보이세요? 들어오는 걸로 보이세요? 덕성 윤석열 인맥주죠. 세력이 이것도 이렇게 투매 조정이 많이 받았죠. 네, 쭉 떨어졌다가 반토막 났죠. 고점 대비 그죠? 네.
세력이 나간 걸로 보이십니까? 들어온 걸로 보이십니까? 웹스 낙폭과 대주죠. 네. 방향을 틀기는 틀었어요. 살짝.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턴하죠. 운전 거의 다 하시니까 자동차 유턴에 비교해 볼게요. 자동차로 따지면 이제 쭉 가다가 요렇게 유턴을 요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돌아서죠. 그죠? 완전하게 차가 쫙 돌아서죠. 네. 그러면 이제 웹스는 어디냐면 요 정도예요. 유턴을 하려고 살짝 요 정도 이해되셨으면 7번. 방향을 이제 틀으려고 살짝 이렇게 네. 반대편 차 중앙선을 살짝 넘은 거예요. 이렇게 틀어볼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게 불법 유턴인지 아니면 정말 유턴을 해도 되는 자리인지 판단을 하겠죠. 네. 이제 뭐 정상적인 거면 올라오는 거고, 아니 불법 유턴이면은 그죠? 네, 문제될 수도 있고. 네.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요. 근데 세력이 나가는 걸까요? 들어오는 걸까요? 더 보여드릴까요? 일단 윤석열 테마는 여기까지. 네. 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뒤에 거 잘리니까요. 자, 홍준표 씨 거 중에 지금 가장 위에 떠 있는 게 누구냐면 TBC예요. 그죠? 네. 세력이 홍준표 시스템아주로 두 번 급등했거든요. 네. 자, 알파벳 N자 형태를 보이고 있죠. 네. 거래량 잘 보시고. 네. 세력이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나가고 있는 걸까요? 거래량 보세요. 아까 그랬죠? 도움은 드리겠다고. 하지만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네. 세력이 들어오는 걸까요? 나가는 걸까요? TBC. 네. 그 다음에 경남스틸.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각각 대선 후보의 우두머리급. 최근에 이제 개인들한테 많이 이제 관심 가졌던 것들이에요. 자, 경남스틸이죠? 여기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갑자기 윤석열 씨 말고 홍준표 씨 지지율이 급등하면서. 거래량 잘 보시고. 세력이 나가는 걸까요? 들어온 걸까요? 하나 더 볼게요. 3일 떨어지다가 반등 나올 때 거래량 잘 보시고. 세력이 들어온 걸까요? 나간 걸까요? 판단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그랬는데 느낌 오시나요? 대충 느낌 왔다. 8번 찍어보세요. 네. 자, 최대한 찍어보세요. 느낌 왔어요? 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라니까요. 네. 전체 큰 흐름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 그러면은 윤석열 끝났나요? 아니면 홍준표 끝났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를 끝까지 들으세요. 네.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남들은 다 윤석열이냐 홍준표냐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은 이럴 때 누굴 걸 봐야 된다고요? 반대편에 이재명 씨 걸 봐야 된다고요. 이재명 씨 테마주 중에 수성 이노베이션 뭐 하고 있을까요?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빨리 끝나야지 이제 둘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자, 끝나기만 해라. 이러면서 이제 어디요? 국민의힘 쪽에 이제 끝나기만 해라. 네. 딱 자리 잡고 이러고 있죠, 그죠? 이스타코. 이거는 차트가 조금 그 우리 그 전라도 분들 사투리로 네, 참 거시기예요. 이거는 요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네. 조금 거시기예요. 네. 전 얘기했어요. 네, 좀 거시기하다고. 네. 이 거시기라는 단어가 이게 참 단어가 참 되게 매력적인 단어예요. 네. 딱 한마디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네. 이 사건은 거시기예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호재가 좀 세게 나오면 재료가 세게 나오면 확 올릴 수도 있는데 네.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셔야 되고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좋아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뭐 토탈소프트. 자, 이게 뭘까요? 거래량을 잘 보시라니까요.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신경 그만 쓰시고 이 종목들 분위기를 잘 보시라니까요. 이러고 있잖아요.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링 위에서. 이게 링이죠. 컨트롤 따지면 링 위에서 이재명 씨가 먼저 올라와 있는 거예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됐으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아주 올라와야 돼요. 그게 윤이냐 홍이냐 이런 거죠. 둘 중에 한 분이겠죠, 그죠? 네. 기다리고 있는 차트잖아요. 올라와라 이러면서.
토탈 소프트, 그 다음에 뭐 여기까지만 볼까요? 거의 비슷해요. 프리엠스도 그렇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면 뭐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죠. 뭘. 그죠? 네. 그리고 뭐 이재명 씨 정책주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죠? 별로 없어요. 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주택 공급 수혜주, 그죠? 네. 대표적인 게 덕신하우징. 어제 그 시간에서 좀 올랐었죠? 7%. 네. 이게 끝난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한 번 더 남은 걸로 보이십니까? 한 번, 두 번. 아무튼 이게 지금 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아니면 뭔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뭔지 모르겠는데 꼼지락꼼지락 거리고 있죠. 그죠? 네. 범양건영은 차트가 좀 그래요. 넘어가고 일성건설 이걸 보셔요. 일성건설 무서워 죽겠어요. 엄청난 거래량 그러나 맨날 제자리. TBC하고 거의 맞먹는 차트인데 신고까지 오죠. 엄청난 거래량 그러나 맨날 거기서 그 자리예요. 이런 거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 축구하고 운동을 하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그 느낌. 축구라고 운동하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빠지는 거예요. 돈을 죽으라고 쓰는데 네, 실력이 하나도 안 느는 거예요. 살도 안 빠지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해봤는데 네, 운동 죽으라고 하기 전에 덜 먹으면 돼요. 네, 다이어트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끝나요. 맞으면 7번 씹어 보세요. 또 3,000%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죠? 네. 다이어트는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돼요. 네. 약 같은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약 먹고 더 먹잖아요. 그죠? 네. 덜 먹고 더 움직이면 돼요. 그럼 돈 안 들이고 살 빠져요. 네. 맞죠? 그죠? 네. 네. 그렇죠? 네. 주식도 똑같아요. 네. 신경 덜 쓰시면 수익이 더 나요. 신경 많이 쓰면 돈 벌릴 것 같죠? 천만에요. 신경을 덜 쓴 만큼 돈 벌려요. 네. 욕심을 덜 낸 만큼 수익이 더 나고요. 희한하다니까요. 네. 막 열심히 더 신경 쓰면서 막 더 이렇게 하면은 욕심내면은 돈 빨리 벌릴 것 같죠? 돈이 도망갑니다. 네. 돈이 막 도망가는 게 보여요. 네. 제가 다 경험한 거거든요. 돈이 좀 도망간다니까요. 막 이렇게. 헛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다가 이지저지 다 해보면 나중에 그게 보입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다행히 돈이 남아있으면 재기하는 거고 돈이 안 남아있으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주식이 그래요. 네. 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네. 일성건설 이게 저기죠. 부동산 정책 수혜주. 네. 그 다음에 서한 이런 것도 있죠. 서한 뭔지 모르겠는데요.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잖아요. 끝난 걸로 보이세요? 이거하고 여기까지는 보여드릴게요. 더 있는데 네.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책주. 이재명 정책주 중에 또 이런 거 있어요. GN1 네. GN1 에너지 네. 느낌 안 오세요? 사람들은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자 저쪽에서 이제 한 사람 올라올 거니까 올라오면 이제 싸워야지 그러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그 힌트 드렸잖아요 이틀 전에. 다들 홍준표 뭐 저기 홍준표냐 윤석열이냐 계속 그러고 있는데 반대편 잘 보시라고. 홍준표 씨가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이재명 씨 테마주가 급등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네. 이해되시죠? 딴 데를 잘 보시라니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뒤통수예요. 개인들이 딴 데 집중하고 있는 동안에 세력은 저쪽에서 딴 거 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쉬운 건데 경험들이 부족해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 문자 반회원분들도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면 수익 좀 나시거든. 네. 라이브로 넘어오세요. 네. 라이브 쪽 회원들은 이제 질문이 없어요. 왜냐면 맨날 제가 얘기하니까. 네. 저분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세뇌를 시켜놨어요, 제가. 네, 세뇌를 시켜놔서 이제 질문이 없는데 이제 문자 회원들은 궁금하시니까 질문들을 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게 홍준표 씨 거하고 윤석열 씨 거를 진작에 좀 얘기를 좀 해드릴까 싶었는데 좀 참고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무방 의원들이 또 잘못 듣고 또 오해하실까봐. 네. 자, 아무튼 이제 윤석열 씨 거하고 네, 홍준표 씨 거, 이재명 씨 거 세 개를 다 얘기했거든요. 자, 어떤 건 좋아 보이고 어떤 건 안 좋아 보이죠. 자, 여기서 아까 제가 그랬죠. 한국말은 한국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섣불리 중간에 홍준표 끝났나요? 이런 얘기하지 마시라 그랬죠. 윤석열 끝났나요? 이재명 끝났나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 얘기했었죠. 누가 되든 전 관심 없다고. 홍준표 씨가 되든 이제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윤석열 씨가 되든 홍준표 씨가 되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선준 해야 되니까 샀어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방 추천주 중에는 홍준표 씨 것도 있고 윤석열 씨 것도 있고 이재명 씨 것도 있어요. 고르게 있어요. 고르게 다 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씨 뿌려놨어요. 근데 여기서 그러시겠죠. 만약에 윤석열 씨가 되면 홍준표 씨가 급락하는 거 아니냐? 예, 당연히 급락하겠죠. 홍준표 씨가 되면 윤석열 씨가 급락하는 거 아닌가? 예, 급락하겠죠. 이론적으로는. 그죠? 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럴까봐 개인들이 다 싹 팔더군요. 요번에 10월달에 급락 나왔을 때 개인들이 싹 손절했기 때문에 솔직히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요. 아파트 15층에서 1층까지 다 내려와 있는데 뭘 더 떨어져요? 15층짜리 아파트에 반지하 있는 거 보셨어요? 아파트에 보시면 반지하 있습니까? 뭐 지하에다가 뭐 피트니스 뭐 그런 센터를 만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지만 네? 반지하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않지 않습니까? 이미 더 이상 떨어질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하셔야 돼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윤석열 씨가 되냐 홍준표 씨가 되느냐 아니면 나중에 대통령이 야당에서 나오느냐 여당에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선주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라를 생각하면 다 생각들이 다르시겠지만 대선주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얘기가 아니고. 누가 되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세력이 매집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를 거기다 두셔야 돼요. 제가 대선주 처음에 개인적으로 할 때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저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돼. 저도 그런 게 있겠죠. 저도 남자인데 정치에 대한민국 남자들은 원래 다 정치에 관심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처음에 관심 없다가 나중에 돈 벌고 막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막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치에 관심이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그 주식하다가 그랬다니까요. 저 사람은 대통령이 안 돼. 되면 안 돼. 그러면서 안 될 거야. 또는 안 될 거야. 아, 되겠어. 이러면서 그 사람 거 안 했거든요. 후회 많이 했어요. 전문가 초창기 때도 좀 그랬어요. 근데 후회를 많이 했다니까. 왜냐면 수익 내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해드리면 되는데 고집부리는 적이 좀 있었어요. 전문가 10년 전에 처음에 잠깐. 근데 그다음부터는 그 짓 안 해요. 그냥 사요. 근데 처음엔 저도 그랬겠죠. 누가 될까? 저 사람 될 거야 안 될 거야?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종목을 놓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아,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 누가 되든 간에 세력들은 골고루 사놓고 올리는구나. 세력은요 다 사놨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다 사놨다니까.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이 이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니 홍준표 씨가 사놨는데 윤석열 씨가 됐어요. 홍준표 씨가 어떻게 하느냐? 그걸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간단하다니까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게 뭐예요? 처음에 보여드린 게 TBC죠. 이 차트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경남스틸 아까 낮에 회원들한테 제가 대놓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거래량을 잘 봐야 돼요. 앞에 다 정답이 있거든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힌트는 드린다 그랬죠. 올라올 때는 자 급등할 때는 거래가 있는데 누를 때는 거래가 없어요. 올라올 땐 거래가 있죠. 누를 때는 돌리거나 누를 땐 거래가 없잖아요. 자 올라올 때 거래 있죠. 누를 때는 없죠.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급등할 때는 거래가 있는데 누를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떨어지다가 반등 나오는데 이만큼. 경남스틸 TBC는 아주 그냥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3일 이거는 힌트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쵸? 네. 자, 홍준표 씨가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급락 나오겠죠.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특히 누구요?
3일은 많이 빠졌으니까 누가 나가 떨어지겠어요? 이쪽일 가능성이 커요. 덜 떨어졌잖아요. 근데 바닥에 있는 홍준표 씨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 정도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못 간 거예요. 홍준표 테마주로 막 TBC나 3일이 막 이렇게 가는 동안에 바닥에서 막 제가 여기서 우리방 종목인데 얘기를 못 하겠는데 우리 회원들 아실 거예요. 종목 이름은 4글자에서 5글자. 네. 뭔지 아시죠? 한번 갔다가 꼭 누른 거. 네. 거기서 원래 상한가 뽑고 가야 되는데 홍준표 씨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국 장관, 전 장관이죠. 네. 이 사람 옹호하는 발언을 하죠. 그래가지고 종목들이 가다가 배렸어요. 올라가다가 후발자들이 이제 나도 이제 상한가 가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 전 장관 옹호하는 발언했다가 뒤집어졌죠. 그때 홍준표 씨 테마주들이 꺾였어요. 순간적으로. 이거는 홍준표 씨 잘못이에요. 상승세를 탔을 때 이제 꼭지를 찍고 막 이제 화려하게 막 추가 상승 나와야 되는데 이분이 초를 쳤어요. 그래서 못 간 거예요. 근데 그 종목들은 뭐 하겠어요? 바닥에 있는 홍준표 씨 관련주들은 올라간 게 없죠. 사람들이 몰라요. 모르는 것도 부지기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나중에 홍준표 씨가 만약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딴 걸로 바뀌어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닥에 있는 홍준표 씨 테마주들이 원래 홍준표 씨 테마주가 아니에요. TBC하고 이런 거 있죠. TBC가 원래 누구 테마주였냐면 보세요. TBC는 원래 황교안 씨 테마주였어요. TBC 이게 바뀐다니까요. 사람이 옛날에 처음 황교안 씨 당대표 하실 때 황교안 씨 테마주, 여기도 황교안 씨 테마주였어요. 그때 많이 했어요. 여기서 여기에서요. 근데 이제 저기 황교안 씨가 저기 국회의원에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도 코로나 팬데믹 겸사겸사 폭락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대구 방송이거든요. 대구 방송. 네. 근데 이제 그 주호영 씨가 대구 그쪽 국회의원이시죠. 그분이 이제 그 국민의힘 당대표입니까? 원내대표입니까? 원내대표였죠. 네. 원내대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주호영 씨 테마주를 급등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는 홍준표로 한 거예요. 3번 바뀌었죠? 그러면 또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근데 이거는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주의를 해야죠. 거래가 안 터진 것들은 싹싹싹 바뀝니다. 실제로 윤석열 테마주였는데 홍준표로 바뀐 것도 있고요. 원래 윤석열이었다가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원래 윤석열이었다가 뭘로 다른 사람 걸로 바뀌었다가 다시 홍준표로 됐다가 다시 바뀌려고 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력이 매집돼 있어요. 아직도. 세력이 매집돼 있으면 알아서 올려요. 그러니까 여기 문자만 회원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 간에 다 사놨죠, 그죠? 왠지 아세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누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종목에 세력이 매집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세력이 아직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제목을 바꾸는 건 그 사람들 마음이에요. 이해되셨으면 7번 찍어주세요. 오늘따라 7번 찍어달라는 얘기가 많죠? 네. 이해되셨나요? 네. 바꿔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걸 감안하고 산다니까요. 왜냐면 대선주 오랫동안 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생각한 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게 틀릴 수도 있다. 그 계산을 넣고 삽니다. 근데 일반 개인들은 이렇게 안 하잖아요. 오로지 이거냐 저거냐. 그러니까 홀이냐 짝이냐. 네. 근데 그 안에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더라고요. 홀짝 하는데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 계산에 넣어놓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테마 바뀔 수도 있다. 가장 확실한 근거는 뭐냐면 세력이 매집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불안하지 마세요. 누가 되든 간에 정책주들이 한 번 더 올라올 겁니다. 왜냐하면 잘 보시라니까. 이럴 때는 정규 시장도 봐야 되지만 시간에도 봐야 돼요.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게 뭐였어요? 부동산 관련주였잖아요. 어제 부동산 관련주 중에 급등 시간에 상한가한 게 뭐예요? NX. 오늘 추가 급등은 거의 안 나왔지만 NX죠, 그죠? NX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방향 트는 거예요. 자,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죠, 그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향 트는 거라니까요. 나 이제 그만 떨어질래요. 방향 틀고 있잖아요, 슬슬.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NX 이 썩을 놈. 요즘에 제가 요즘 유행시키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썩을 놈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데서 이제 큰 수익을 생각하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다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3개월, 4개월, 5개월씩 떨어지니까 처음에 이 종목을 여기 샀을 때는 그죠? 네, 다음 달쯤 되면 한 1,000만 원 계좌에 한 5천만 원, 그죠? 1억씩 막 불려 있을 줄 알았는데 여름에 샀는데 그죠? 네, 겨울이 됐는데 여태까지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썩을 놈이겠어요. 요즘에 종목들 보고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썩을 놈 그러면서 네, 그죠? 네, 처음에 얼마나 그죠? 귀했겠어요, 그죠? 네. 근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막 싫어하시는 분들 계세요. 올라오다가 마니까 그죠?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싫어하시면 안 돼. 방향 틀어주는 거예요. 이게 끝났다고 생각하세요? 끝나긴 뭘 끝나요. 대선 정책주는 그렇게 한 번에 안 끝납니다. 네. 아무튼 뭐냐면 방향을 돌려세우고 있다고요. 어제 시간에서 급등한 게 뭐냐면 덕신하우징 이것도 어제 시간에서 급등했잖아요. 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이제 살짝 이제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방향 트는 거라니까요. 들었다 놨다. 오늘 시간에서는 뭐가 급등했을까요? 자, 종목 추천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자, 서정기전. 서정기전은 주의하셔야 돼요. 네. 개인들이 포기 안 했거든요. 서정기전을 사고 싶으시면은 뭐 사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근데 이거는 좀 잘 보고 하세요. 네. 상한가 나오면 저도 좋겠는데 알아서들 하세요. 네.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용입니다, 신용. 네. 누가 와서 그냥 진짜 잡아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서정기전이 못 가는 거예요. 네. 서정기전, 에너토크, 그죠? 한신기계, 이게 뭐예요? 원자력, 그렇죠? 네. 일진파워, 원자력, 그죠? 원자력 관련주들이 시간에 의해서 올랐어요. 이게 뭐겠어요? 아까 그 얘기해드렸죠? 한겨울 지나고 이제 봄이 올 때 바닥에 보면 새싹들이 조금씩 나죠, 그죠? 네. 근데 아시죠? 겨울에서 봄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사만사원 아시죠? 네. 3일은 따뜻했다가 4일 춥고, 그죠? 네. 그런다고요. 들었다 놨다 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대선주가 끝난 게 아니에요. 특히 정책주가 끝난 것도 아니고. 인맥주도 마무리 질 겁니다. 근데 정책주들은 솔직히 별로 관계 없습니다. 네거티브 공방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었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튼다니까. 일침파워 이런 것들은 지금 많이 떠 있으니까 경계하셔야죠. 대런 거래 터졌고 남들이 급락할 때 신고가는 주식이니까 나중에 따릉이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은 철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거꾸로. 네.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시고 경계하세요. 이런 거 말고 바닥에 있는 거 하시면 돼요. 결론이 뭐냐면 홍준표 씨가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이재명 씨 테마주들은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죠? 아까 GN1 에너지 보세요, 그죠? 네. 저러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저거 원래 이재명 씨 정책주였거든 옛날에. 작년에 되게 유명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홍준표 씨가 되든 윤석열 씨가 되든 테마주들이 재료를 바꿔서 갈 겁니다. 홍준표 씨 테마주 중에 아직 안 올라간 게 몇 개 있거든요. 그거 저기 윤석열 씨로 바뀌어서 갈 가능성이 커요. 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저는 뭐 서울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윤석열 씨는 서울대 출신이죠. 그러면 서울대 뭐냐면 뭐 법대 나왔겠죠, 그죠? 그러면 서울대 법대 법조인들이 기업에 꽤 많습니다. 사회이사, 감사 중에 변호사들이 많이 많거든요. 그럼 이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꽤 있겠죠. 갔다가 엮으면 다 엮입니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엮으려면 다 엮어요. 뭐 임원이 회사 임원이 뭐 한두 명입니까? 그죠? 네. 맞지 않습니까? 1번이 왜 이거밖에 안 찍으십니까? 서울대 출신 임원들 찾으면 뭐 한두 명 나오겠냐고요. 그 기업에 임원 중에. 물론 이제 서울대 말고도 이제 좋은 대학이 많이 있지만 뭐 서울대를 예를 드는 거예요. 네. 법조인이 꼭 있어요. 변호사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뒤지면 다 나옵니다. 네. 막 갖다 엮으면 돼요. 예전에 그거 못 보셨어요? 뭐예요? 원유큐브. 원래는 윤석열 씨 거였는데 윤석열 씨 인맥주였는데 갑자기 홍준표 테마주라고 그러면서 급등했잖아요.
배신자. 그러니까 여기 회사의 임원 중에 홍준표 씨 관련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다니까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네. 이재명 씨는 중앙대 출신인데 중앙대 출신 임원들도 꽤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나중에 바뀝니다. 예전에 황교안 씨 테마주가 문재인 테마주로 바뀐 적도 있습니다. 재밌죠? 싹 바뀌고. 그래서 이제 세력한테 모든 걸 맡기시고 편안하게 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은 골고루 다 씨 뿌려놨고 제가 걱정 안 하잖아요. 누가 되든지 관심 없다고 대놓고 얘기하죠.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세력이 매집했냐 안 했냐, 그리고 그 종목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료를 바꿔서라도 급등합니다. 오늘 저희 방 보유 종목 중에 상한가 나온 게 하나 있거든요. 얘기해 드릴게요. 단톡방에서는 상한가 나왔고 라이브에서는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둘이 형제예요. 하나가 뭐냐면 자, 유니온인데 유니온이 이제 단톡방에서 갖고 있던 거고 유니온 머티리얼은 라이브 회원들, 문자관 회원들이 갖고 있던 거예요. 최근에 추천 나온 건 10월 달에 추천 나왔고 여기서 나왔죠. 10월 이게 6일인가? 네. 막 지수 폭락할 때 있죠. 그때 산 거예요 이게. 지수 폭락한다고 걔네들 손절하고 난리 났을 때 10월 5일이구나. 네. 10월 5일날 추천 나갔어요. 이거. 지수가 내리 꽂을 때 이게 폭락할 때 있죠. 여기에서 나간 거예요. 이런 날 종목 추천하면 미친 전문가라는 소리 듣긴 듣는데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추천해요 그냥. 네. 사라고. 또 회원들이 샀고요. 네. 기존 회원들도 갖고 계셨고 여기서 한 번 더 추천을 또 했거든요. 유니온 머티리얼을 이제 그때 산 겁니다. 매수가가 이제 3,000원 초반이겠죠. 오늘 많이 올라왔어요. 이분들 기준으로 수익이 한 40% 이상 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기존 회원들 갖고 계시고요. 네. 근데 이게 왜 올라오는 줄 아세요? 이게 원래 유니온 머티리얼은 히토류 관련주예요. 히토류가 왜 가죠? 히토류 관련주 왜 급등해요? 미중 무역 분쟁 수혜주, 그죠? 미국이랑 중국이랑 지금 계속 이제 티격태격 싸우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회원들 못 팔게 하려고 팔지 말고 참아라 그랬어요. 계속 라이브에서 마이크 들고. 그 매집이니까 참으라고. 히토류 관련주를 이제 들고 있었거든요. 예, 그걸로 추천한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요거는 아까 25%까지 급등했었고요. 그리고 유니온은 상한가를 갔어요. 솔직히 유니온보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더 잘 만들어놨었는데 상한가는 유니온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요즘에 뉴스 많이 보셨죠? 요소수. 요소수가 요즘에 부족해서 막 그 난리도 아니라 그러죠, 그죠? 네. 네, 그거 수혜줍니다. 유니온 머티리얼이 아니라 유니온이 요소수 수혜주예요. 그러니까 차트나 매집은 유니온 머티리얼이 더 잘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라이브 회원들은 라이브랑 문자만 회원들은 사놨다니까요. 근데 이제 단톡방은 이게 없었어요, 이쪽에. 그래서 여기 하나 사드린 거예요. 유니온은 오늘 추천 나갔어요. 그러니까 단톡방은 유니온 머티리얼 없어서 오늘 이게 추천 나갔고 라이브는 유니온 머티리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요소수로 같이 갈 거니까 냅둔 거예요. 여기 회원들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양쪽 다 공평하게 수익 냈어요. 네. 이게 뭐예요? 예, 재료 바꿔서 가잖아요. 원래는 히토리였다니까요. 근데 요소수로 바꿔서 변신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상한가가 나와야 되는데 요소수로 재료가 바뀌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유니온이 상한가 간 거예요. 여기 이게 무슨 요소수냐고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의문을 가지실까봐 보여드릴게요. 유니온 요소수 관련주 히토리 된다고 써있죠. 유니온 머티리얼 요소수 요겁니다. 요소수가 이게 문제가 계속 되겠죠, 그죠? 네, 이게 이제 바로 문제 해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 이 이슈가 오래 가겠죠. 예, 회원들 보유 종목입니다. 10월 달에 지수 폭락 나와서 저희도 마음고생했어요. 그죠? 고생하지 왜 고생 안 하겠습니까? 똑같은 주식 들고 있는데, 그죠? 근데 믿어주신 결과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는 거죠.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봄에 새싹 올라오는 거예요. 네. 엄동설원에 얼어 죽을 뻔했지만 그래도 뭉쳐서 살아남은 거죠. 잠깐만요. 네.
이게 뭉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을 보는 거죠. 유니언은 오늘 추천한 거예요. 그냥. 여기 어디죠? 네, 단톡방에서. 유니언 머티리얼은 기존의 원들이 갖고 있었던 거고. 네, 이게 여러분들도 잠깐만요. 이거 문자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오랜만에 하나 보여드리죠. 여기 정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라이브 회원들 들어와 계실 텐데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고생들 여러분들은 왜 고생들 안 하셨겠어요, 그죠? 네, 잘 되실 테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종목들이 최근에 더 이상 안 빠지고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죠, 그죠? 네, 그러다가 오늘 이제 제대로 뽑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잠깐만요. 단톡방 함께 이거였어요. 네. 라이브 쪽에는 오늘 다른 거 드렸고 뭐 드렸어요? 네. 정책주 드렸죠. 잠깐만 시간이 다 됐네. 네. 저기 부동산 정책주 얘기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 카톡방에서 나온 겁니다. 유니온 요소수 품절 수혜주 정확하게 추천했죠, 그죠? 라이브는 저기 샀어요. 부동산 정책주. 네. 참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있다 1번 찍어보세요. 9시가 다 됐네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심 있으세요? 오늘 여기 문자반하고 라이브에 추천 나온 것도 있어서 오늘 좀 설명하려고 했더니 또 시간이 안 돼요. 그죠? 시간이 왼수예요, 그죠? 네. 자 일단은 제가 그거는 내일 해드릴게요. 이제 9시가 다 돼가지고 저희 뒤에 또 김 시장님도 방송 준비하시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오늘 강의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홍준표 씨냐 윤석열 씨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재명 시테마주들이 인맥 주건 정책 주건 이제 반등 나오려고 상승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세력이 매집되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대선주는 여러분들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안 끝납니다. 마지막에 마무리를 항상 저주로 끝나니까 꼭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김 실장님 지금 방송 준비하시니까 여기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 방송 주제가 낙폭과 대주 대응 전략이라고 하시네요. 이분이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테마주를 되게 잘하세요. 그리고 단기 매매도 되게 잘하세요. 참고하세요. 네. 저희도 오늘 이제 단기로 하는 데가 단톡방인데 거기서 오늘 추천 나간 거 시초가 사가지고 바로 상한가 갔고 라이브 회원들, 문자반 회원들 수익으로 들고 있었던 유니언 머티리얼도 오늘 수익 많이 났어요. 내일도 추가 수익이 기대가 되죠. 그렇죠? 네. 자, 아무튼 여러분들 내일은 부동산 정책주하고 뭐 원전 테마주 이런 것들 쭉 얘기를 또 해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 시장님 방송도 계속 들으세요.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여기 아까 뭐 회원가입 물어보신 분들 계신데 여기 메일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회원가입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